대한민국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주의를 제외한 자유민주국가에는 나름대로의 국민의례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례가 생략되는 정치단체가 출현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어른을 보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것이고, 정치를 보고 젊은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데 배울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애국가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가를 향립하고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경례를 함으로써 시끄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묵념을 함으로써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불러주신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지 않으면 누구 같은 인간이 되느냐? 전과 4번 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인간들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저 야당의 192석 입법헌거가 이제는 넘다 안 돼서 탄핵 30명이 대통령 탄핵에 넘어서서 대한민국 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에 더 이상 선을 댈 수는 없는 대한민국의 법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대한민국 헌법학자들, 대한민국 학자 다 나서서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어느 정당, 어느 권력자도, 어느 헌법학자도 나와서 목소리 높여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통일당에 할 수 없이 길거리로 나와서 대국민 계몽을 하고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직접 확인해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고가는 헌법학자를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학자 김학승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후보가 아니니까요. 그럼 가시죠. 예. 우리 구주와 대통령 후보 연설을 듣기 위해서 많이 참석하신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 또한 이 애국동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손상규 대표가 삼권 분립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것이 권력 분립이 아닙니다. 세수로 나누지만 그 각각의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장악을 해야만 권력 분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을 쪼갠다고 권력 분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쪼갠 다음에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그 일을 맡아야만 권력 분립은 완성되는 법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행태를 보면 쪼개긴 쪼갰는데 실제로 뒤에서 한 사람이 조종하는 거와 마찬가지 형태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은 무너진 것이고 삼권 분립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조희대를 탄핵해야 될 것이고 국민이 명하기 때문에 대법관을 탄핵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국민을요 북한은 뭐라고 불렀느냐? 인민의 이름으로 재판해야 된다. 인민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북한식의 인민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과거에 또는 지금의 북한식의 인민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히틀러는 어떤 이름을 내세웠느냐? 민족의 이름이다. 이걸 내세웠습니다. 과거 히틀러는 민족의 이름으로 재판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처벌한 것이 히틀러인데, 형태가 바뀌어서 공산주의는 인민의 이름으로 처벌한다, 재판한다.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히틀러의 독재와 같이, 공산주의 독재와 같이 갈 데가 없네. 민족과 인민을 단순히 국민으로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한가? 선거철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를 하자고 합니다. 현행 법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목적으로 청문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대법관에서 대법원장으로 바로 되신 분이 아닙니다. 대법관 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재야로 잠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그만뒀을 때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장판사나 서울고등부장이 예컨대 변호사 개업을 하면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수입이 보장되지만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정도로 청렴한 분이 바로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재산 신고를 했는데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데 특검법을 발의해서 조희대를 조사하겠다.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 감고 있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제가 다음 주에 밝히겠지만 다 알고 있지만 이름을 다음 주에 밝힐 것입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의 총무란 사람이 현재 이재명이 측근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그게 이재명에게 줄을 서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초대형 교회 목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법관을 14명인데 30명에서 또는 10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관은 장관급이라는 뜻이에요. 장관급 이유를 받는데 대법관 100명이란 말은 행정부의 장관도 30명이 안 되는데 대법관을 30명으로 만든다, 100명으로 만든다. 아니 그 예산은 누가 부담하고 지가 돈 냅니까? 마구잡이로 대법관을 늘려서 자기네 사람으로 심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만행이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도 연방 대법원은 9명밖에 안 됩니다. 원래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7명, 9명, 10명, 다시 7명, 1869년에 가서는 9명으로 고정돼서 지금까지 9명입니다. 미국이 돈이 없어서 9명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가 돈을 내지 않으니까 이 장경태라는 놈이 100명 늘리자 지 멋대로 고무줄 늘리듯이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의 일본도 최고법원의 최고재판소 대법관이 15명입니다. 우리가 14명이고 일본은 15명인데 마구잡이로 늘리자는 이유가 뭐냐? 그 증언된 사람을 이재명의 사람으로 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집권했을 때 22명의 대법관이었었는데 3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차베스 측근들을 임명한 바가 있다는 뜻이죠. 차베스의 측근을 임명하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은 14년간 단 한 건도 차베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의에 눈 감고 늘 이 차베스의 14년 독재 정권을 인정해 주는데 적극 협력한 사람들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헌법학자로서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넘어갔고 대법원도 30명, 100명을 늘려서 자신의 사람으로 심고자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지금 우리들 목전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침묵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까지 많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아직은 존재가 미약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극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하든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정당보다도 우리는 강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좁은 길 좁은 문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걷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우리는 자신있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웃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경쟁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을 대한민국에 우뚝 서게 만드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또한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사명을 옳게 감당하려고 하는 정당이 누구인지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를 여러분 미는 것은 단순한 구주화를 미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는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목숨 걸고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매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지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지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모래군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로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주, 천종일, 최연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통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이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당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공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공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창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됐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신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자, 두 눈을 똑바로 왔죠? 똑똑히 보았습니까?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안가에 가서 눈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되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북한 가서 사세요. 이게 지난 4.10 총선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의 2000개 중에 하나 정도의 적일 뿐입니다. 이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도 놀라서 젊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더니 이것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겁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경찰이 잡아갈 것이고 나라 돈을 띠쳐먹으면 검찰이 잡아가는데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놈은 왜 안 잡아가는 겁니까 이게?
아니 여기 시장 앞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2025년 상반기 여주 산악카드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아니 카드 부정 유통하는 것들 일제 단속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이 부정선거 원중제를 이놈들을 왜 안 잡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저 300명 국회의원이 전부 똑같은 놈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공작이 돼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부정선거 똑같이 해서 나라를 말아먹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자유통일당이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젊은 후보 기호 6번 구주화 후보를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거건데 우리가 선출해서 전국을 지금 순회하면서 진짜 백이 유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유통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남기수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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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경기도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2000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원 메스에서 필승 이 결의대를 통해서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선출하고 상임중앙위에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우리가 다 세웠지만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위대한 그런 후보들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후보는 젊은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진해서 다 사퇴를 하시고 우리 구주화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화 후보를 제가 옆에서 뵀더니 생김새는 아주 여성스럽게 부드럽게 생긴 분이지만 이야, 이분은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보다 학력도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철학과 이 국가를 이끌어갈 비전이 남다르게 탁월한 지도자인 것을 저는 깨닫고 오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구주화 후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다른 정당에서 연설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화문에서 외쳤던 그 수많은 외침 속에 여러분 우리의 했던 일들이 불언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요 이재명이를 쭉쭉 빨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호 6번 우리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를 반드시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날 부산 출정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구 구미를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그리고 충남 천안과 중북을 거쳐서 오늘은 강원도를 거쳐서 이제 여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우리 후보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특별히 여러분 목이 다 갈고 몸이 지금 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손상대 교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정권 창출을 해서 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는 이 자유 대한민국 국가를 반드시 세워나가고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만세!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풀이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주와 만세하면 여러분들이 만세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6번 구주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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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당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불의에도 많이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명색이 대한민국 1타 사회자인데 이렇게 연설을 잘하신 줄 몰랐습니다. 자, 여기 오늘 여주에서 경찰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구조하고 시비라는가 빨리빨리 너희들이 살아갈라나야 임마. 경찰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직무가 그래서 동네에서 우유 훔치고 막걸리 훔친 사람은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면서 건빵 탄 놈은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면서 신발 5켤레 훔친 놈은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면서 물론 이런 놈도 보내야 되겠지만 진짜로 대한민국 도둑한 부정선거하는 놈들을 잡아다 감옥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기 탄핵으로 일 잘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도둑놈들을 잡아가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께서 여기 능이 있으면 아마 그 기운을 받았으면 전국을 돌아다녀보니까 다른 경찰은 이런 걸 하기 힘들어요. 여주 경찰서에서 반드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이 도둑놈들을 꼭 잡아다 감옥에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우리 남기수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우리 자유통일당에는 4명의 후보가 출전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읽기 잘하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분들, 우리 정하우 목사님, 이정혁 전 의원님, 또 저까지 뭐가 부족해서 사퇴를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나이 먹은 지금의 이런 정치꾼들 가지고는 도저히 기억이 안 되겠다. 우리가 작지만 태풍 같은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런 정치력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다 사퇴하고 40대 젊은 후보를 우리는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뭐 이당 저당 나와서 뭐 이런 공약 대도 안 한 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공짜로 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주시면 아마 대한민국을 책임질 젊은 후보가 등단하실 겁니다. 자, 제가 선정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6번 구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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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자유통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여주 시민이면 이거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기존 정당의 공약사항이나 아니면 후보가 하는 말하고 여기 자유통일당 기호 6번 구주와 후보가 하는 모든 공약사항과 메시지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괜히 오염됩니다. 매일 때만 되면 퍼달라고 와서 사바사바하다가 배치를 당하다 권력을 차지하면 여주가 뒤집어졌는지 넘어졌는지 아파하는지 우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자유통일당 기호 6번 구주와 후보의 연설을 책임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통일당 후보 기호 6번 구주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죠.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척결.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제일 과제 아닙니까? 자유통일당과 저 역시 그 두 가지를 최대 공약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50%의 국민은 모두 자유통일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국민의힘 정당은 지금 윤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당하라고 하면 됩니까? 됩니다. 돼요. 탈당해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자유통일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윤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미 마음은 자유통일당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정말 수많은 경찰분들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찰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전과가 없어서요, 경찰들이 저를 쫓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경찰들이 막 쫓아와서 저는 저 잡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내가 뭐 문재인 욕을 하도 해가지고 구속하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후보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도망다니고 국민들하고 대면을 못한대요. 그리고 항상 방탄복을 입고 어디 총 맞아 죽을까봐 그렇게 벌벌 떨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국민들 보는 게 무서우면 정치 때려치세요. 아니, 수영 선수가 물을 무서워하면 수영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하면 정치 때려쳐야죠.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께 한 가지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탄복 걱정 없이, 테러 걱정 없이, 두려움과 공포심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깜빵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는 방탄복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이 평소 주장하던 모든 정책과 공약과 이상사회가 그곳에 모두 있어요. 기본주택 제공해주죠. 거기 월세도 안 받아요. 임대주택도 월세 몇십만 원씩 받아가는데 교도소는 월세도 빵원. 기본급식 제공해주죠. 그분 당뇨 때문에 고통받는데 콩밥에 된장국 건강식으로 줘서 아마 12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그것만 줍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모두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번호 달고, 그것뿐이 아니죠. 지역 화폐로 명치금 팍팍 줍니다. 그걸로 간식도 사 먹고 초코파이도 사 먹고 얼마나 편합니까? 자,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국가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3월에 이재명 후보는 일하지 않아도 나누는 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직업을 갖고 있는 분. 네, 내리세요. 일 안 해도 된대요. 이제 이재명이 되면. 좋으시죠? 아니야. 왜 안 좋아요? 일 안 해도 말아 먹어요. 하고 싶어요? 정말 특이한 분들이시네요. 혼자 돈이 뭐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K-엔비디아가 오면 세금을 안 내도 된대요. 좋으시죠? 아니야. 왜 안 좋아요? 세금 안 내는데? 내고 싶어요? 정말 특이한 분들이시네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생활비 용돈은 기본소득으로 팍팍 주고 지역 화폐 몇십만 원씩 팍팍 준대요. 좋으시죠? 왜 안 좋아요? 돈 싫어요? 돈? 돈 싫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본소득 받으면 다 저한테 주세요. 그만 부자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종합하면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돈도 기본소득 팡팡 주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다. 하나님 위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정신이 좀 백하닥했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아주 전치에 깔렸어요. 아마 저기 어디도 있을걸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개, 돼지들입니다. 개, 돼지가 일합니까? 일 안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 돼지가 세금 내요? 안 내요. 개, 돼지가 대신에 공짜로 밥 먹죠? 주인들이 사료 팍팍 주고 지역 화폐로 간식도 팍팍 사다 줍니다. 얼마나 간식을 좋아하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개들이 아주 환장을 하고 꼬리치고 먹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바라는 사회는 바로 개, 돼지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사회가 오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이 말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결국 주인에 의해서 도축돼서 주인의 파티에 접시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는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어서 걷고 뛰지 못하게 되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번째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미국과의 외교죠?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외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재명은 미국에 공식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미국에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저도 몰라요, 그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재명 후보는 20년 전에 어딜 갔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잘하시네요. 북한에 갔다 왔어요. 민간인 신분으로. 저도 민간인인데 저 북한 못 가요. 가자마자 그냥 총 맞아 죽겠죠?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걸 떠나서 여자들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젊은 여자들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는 쉐시하고 있죠?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때 외교 참사, 그거는 아주 별것도 아닙니다. 외교 참사가 아니라 아예 외교를 못해요. 자,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되면 5.18 헌법 수록을 필사적으로 막고 5.18 특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여러분. 5.18 특별법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후보들 설문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뉴스로 나왔어요. 이따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7명 후보 중에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후보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한 명. 그게 누굽니까? 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5.18 헌법 수록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답변 거부랍니다. 답변 거부. 왜요? 왜 답변 거부해요? 생각이 없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자기 소신을 밝힐 줄 알아야죠. 맞아요. 게다가 김문수 후보님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변호인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왜 이거는 대답을 안 하실까? 제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님. 제발 안 들으시면 큰일 나요. 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 전과 4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기 대통령감이 없으시네. 전과 3번. 한 번도 없어요? 2번. 아니 여러분은 뭐 하고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전과도 없이 뭐 하고 사셨어 지금까지? 저도 전과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본인만 전과자가 아니라 그 부인도 이틀 전에 유죄 판결 받았죠? 부부 범죄단이에요. 부부 범죄. 저희 부부는 전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국가 단체인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당, 중앙선관위, 공수처 헌재 해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민주노총의 조직국장 석건호가 작년 말에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같이 재판받은 2명도 7년 5년을 받았습니다. 진보당 대표도 2년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 받았고 전교조 강원 지부장도 똑같이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어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있죠? 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돌아다니냐? 숨어있는 바퀴벌레가 몇 마리입니까? 수천 마리요.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 진보당, 전교조는 결국 전체가 다 간첩으로 물든 간첩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대통령 되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사전선거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저는 통일 대통령, 통일 좋죠? 네. 연방제 통일 좋아요? 아니요. 그럼 어떤 통일? 자유통일. 여러분이 여기 오시고 제가 글로 가야겠습니다. 자유통일 이룩하고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절대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런 나라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라 꼬라지 보세요. 이거 비상계엄이 아니라 다 때려잡아도 시원찮은 나라 됐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하시면 만세! 아이고 요즘 시민들이 똑똑해요. 세종대왕 피를 물려받았는지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진 자가 됐든지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었든지 힘센 자가 됐든지 불의를 보고 항거하지 않으면 그런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비행기 다리를 잡고 탈출하려고 하다 떨어져서 죽는 아프가니스탄의 탈출민들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끌렸자들이 미군을 철수하자, 미군을 철수해도 공사는 안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지랄을 하다 결국은 미군 철수 이후에 공사라가 돼서 노예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처녀들은 옷이 벗긴 채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해도 누구 하나
아유, 이 얘기를 하려니까 골치 아픈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3대 자유민주국가를 노리던 그야말로 관광천국이었던 홍콩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중국이 아니라 지금 북한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지만 알았지 자유를 끝까지 부여잡고 싸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정선거를 보고 눈을 감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보고 길을 닫았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적어도 오스트리아나 대만처럼 소리라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부정선거를 눈 감고 부정선거를 하도 말도 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만두만 팔면 되지, 나는 양말 팔면 되지, 나는 술집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야 이제 20년 후면 돌아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방금 지나갔던 어린 학생들을 보십시오. 저기 저 어린 학생을 보시라고요. 그렇지. 너희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와서 이 20살, 30살 이래 됐을 때 외국자들이네. 보는 거 봐. 얘들이 살아갈 나라가 공사라가 되거나 아니 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는 몰라도 세종대왕을 위해서라도 요즘은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